저는 그 대목이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쌀통이요? 쌀통. 남들은 쌀통에 쌀을 채우는데 건지는 쌀통에 돈을 채우는구나. 5천만 원을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볼 수 관봉. 없는 관봉 형태로 형태로 줬는데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6만 2천 원짜리라면은 뭐 어쩌다가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통일교의 간부가 네. 이거 영부인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아놓은 거를 잊어먹는다고?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금속 탐지기를 갖고 양평 근처를 이렇게 금속 탐지기요? 네, 돌아다니면 뭐 나올 것 같아. 이것도는 대놓고 그냥 우리는 봐줄 거야. 그 나한테 금감원장 시켜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은혜 갚은 까치가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은 목요일에 아주 재밌는 정치용장 순서입니다. 두 분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용남 유튜버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윤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유튜버 장윤선입니다. 네, 두 분 다 유튜브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장윤선 기자님은 정말 그 컨텐츠의 양이 한 명이 도대체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인가 네. 싶을 아, 정도로. 여긴 중견 기업. 아니. 중견 기업은 돼요. 네, 재벌까지는 아니, 아니더라도. 아니. 삶 자체를 그냥 아니 저도 놀랐는데 네. 제가 보니까 1년에 10,000꼭지 이상 기사를 쓴 적은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기자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 네. 1년에 10,000꼭지 이상 쓴 적이 없는데 취재 편의점이 1년에 10,000꼭지를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뷰수가 3억 뷰가 넘은 거예요. 와. 저도 놀랐어요. 1년에 만 꼭지라고 하면은 아니, 그러면 하루에 300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 하루에 30개지. 아, 30개 인가? 계산도 못해. 9,000개. 하루에 아, 30개를. 정프로입니다. 300, 300. 네, 야단치지 마시고요. 네. 그래. 하루에 30개를 해요. 어떻게? 아니 근데 저 슬라이스가 좀 많긴 하지만 저 깜짝 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출고량이 많았다니 회사에서 모범 사원상 받았어야 됐는데 그런 거 주잖아요 회사에서 네. 모범 가작인, 사원상. 자, 그리고 JTBC 모범 사원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년에 몇 꼭지 쓰세요? 요새는 별로 못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은 그렇죠. 또 아니니까요. 예,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특종이 중요하죠. 예. 네. 자, 오늘 특종은 JTBC가 하는 특종 한 특종으로. 있네.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부터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그럴까요?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전 사위를 특혜 채용했는데 그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라는 취지고 저희가 앞에선 다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그 이 전 사위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이 됐는데 그 채용돼 가지고 받은 그 돈, 뭐 주거비, 그다음에 월급 등등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간 뇌물이다라고 본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검찰이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물론 액수 때문에 이제 특가법 위반의 뇌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로 기소가 됐는데 그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3자 뇌물이 아닐까?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일단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입증이 어려워서 그랬나? 부정한 청탁. 예. 그러니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뇌물죄가 되지만 네. 제3자 뇌물, 그러니까 뇌물을 주려는 사람이 나한테 뭘 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사람이 공직자가 야 나한테 주지 말고 여기한테 줘. 그래서 여기한테 주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직무 관련성도 현직 대통령 시절이면 뭐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워낙 아주 넓으니까. 포괄적으로 보니까. 네. 어지간하면. 예. 근데 그 직접 뇌물죄로 기소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위 특히 뭐 사위와 딸, 전 사위죠 이제는 네. 이제 뇌물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네. 같이 공모해서 야 여기한테 올 테니까 받아나 뭐 이런 형태라는 건데 이익을 같이 누린 거니까 또. 직접 뇌물죄면. 네. 근데 어떻게
뇌물 액수가 2억 1,700만 원이랬는데 여긴 또 기소유예를 했더라고요. 아 받은 사람은 실제로 아, 자녀 부부. 예. 아니 그 뭐지 이거? 그러니까 잘 이해는 안 돼요. 만약에 정말 뇌물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전사에도 집어넣고. 당연히 기소해야지. 그렇죠. 네. 아 2억이 넘는데 뇌물 액수가. 근데 공범이라면서 이 사람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처분 중에 가장 경미한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단 뇌물죄하고 균형이 맞질 않아요. 액수와 이 처분의 내용이.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제3자 뇌물로 기소 못한 건 일단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에 자신이 없구나. 그래서 직접 뇌물죄로 기소를 하면서 공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한다. 이것도 좀처럼 납득되지 않고 조금 무리한 수사 결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약간 검찰의 논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이 왜 그러니까 전사위는 기소 안 했냐? 어차피 전사위는 대통령한테 받으나 이스타짓에서 받으나 받는 거 비슷한 거고 걔는 가서 일이라도 했지 않냐? 근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익 본 사람 누구야? 전 대통령이 주던 돈 안 줬으니까 이익 본 사람은 전 대통령이다. 요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일했으면 뇌물이 안 되죠. 노동의 가서 일했으면 노동의 대가를 받은 거지.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그 정권이 끝나고 네. 미뤄두었던 수사를 그냥 막 그동안 일종의 이제 전 정권에 대한 보복 뭐 이런 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검찰이 기자들한테 배포한 보도 자료를 보면 네. A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는 건데 A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관을 통하여 사위 D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나 사실로 확인이 된 건지 아니, 그 수사를 통해서 방금 민정수석실에 누굴 네, 통해서요?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이 있어요? 있었어요? 청와대 그러니까 때 임명된 없었던 적이 것 같은데? 없는데? 네. 아, 특별감찰반. 감찰반. 감찰반. 네, 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감찰반. 네. 그것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민정비서관실 네. 특별감찰반. 특별감찰반이라는 게 김태우 전 그 강서구청장이 그렇죠. 거기 반원으로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옛날에는 청와대 사직동 팀이 있었죠. 근데 그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없어지면서 뭐 축소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특별감찰반인데 그거는 공무원들의 비리, 특히 청와대 직원들의 어떤 비행에 대해서 감찰하고 수사 넘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특별감찰반이거든요. 네. 사위의 부정 취업을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그런 거 잡아내는 특별감찰반을 시킨다고? 이상하다. 그건 이상한데. 이상하다. 알겠습니다. 여튼 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다는 거 일단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이라 급하게 좀 전해드렸고요. 하여튼 이상하다는 두 분의 예. 이게 의견이 재판에 있었습니다. 나오는 모습을 결국에 보게 되겠죠. 이거는 그렇죠. 피고이니까 안 나올 네.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지하 주차장 이용하게 해주나요? 그 전주의 모습 사정은 또 다를지가 모르겠어. 당장 비교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포토라인에 세우게 하겠죠. 예. 전대- 결국엔 그 목적이 네. 가장 큰 거 아닌가 싶고. 세우는 거, 그렇죠. 사진 예. 찍히게 하는 거 자체가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유죄가 나오든 말든. 형평이 너무 안 맞잖아요. 한 사람은 그냥 지하 주차장으로 쑥 들어가갖고 포토라인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 번도 안 섰는데 한 사람은 세워 바로?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이제 사법 권력, 검찰, 그러니까 법원 검찰이 뭐 이제 전 정권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뭐 느닷없이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을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버젓이 그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 의혹, 특혜 시비가 붙도록 만드는 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전 정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냥 언뜻 들어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 거. 네. 그리고 끝내 이제 그 포토라인에 세워서 일종의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의 법원 검찰에 대해서는 중대한 수준으로의 개혁 조치가 있지 않으면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미 그렇지만요. 예. 자, 요 뉴스는 요 정도까지 보고요. 지금 가장 핫한 뉴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네. 관봉권. 이게 이제 뭐 무슨 저는 이제 처음 봤어요. 아니 뭐 아주 뉴스에서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국은행 이렇게 딱 찍혀 갖고 있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전엔 이 한국은행 거 이렇게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관봉을 그 묶는 형태가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렇게 띠가 가로로 있었어. 한 번 묶고 네. 세로로 한 번 묶고 그렇죠. 요게 관봉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쓰는 뭐 이렇게 담당자 책임자. 이름까지 예. 쓰는 예. 형태로 관봉을 묶는 형태가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 그렇죠. 어쨌든 네.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요 관봉권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최은경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현금이 대량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이 전성배 씨의 강남 양재동 은신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현금 1억 6,5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5만 원짜리로 3,300매를 묶은 것인데 여기 중에서 5천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 이게 진짜 좀 크게 간판이 들어가 있어요. 돈 앞에. 옛날엔 띠지로 묶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맞아요. 관봉을 기억했는데 2012년에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한국은행 권종이 5만 원권이고 금액이 5천만 원이고 어느 기기에서 나왔고 발권국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다. 플러스 가장 중요한 정보 2002년 5월 13일 2022년. 2022년 5월 13일 2시 5분에 이 돈이 나갔다라는 그 내용이 담긴 뭉칫돈 비닐로 완전히 밀봉된 관봉이 발견이 됐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큰 금액이 밀봉된 상태로 개인에게 가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건진법사는 네. 이거 그쯤 받은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다. 기도비고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뭉텅이로 돈을 갖다 주면 쌀통에 집어넣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제일 하이라이트였어요. 쌀통이요? 쌀통. 저도 아주 그 쌀통 좀 감명받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아. 예. 남들은 쌀통에 쌀을 채우는데 건지는 쌀통에 돈을 채우는구나. 요즘도 쌀통인데 그렇게 많이 쓰나? 저는 그 그러긴- 의미하는 쌀통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주함 이런 건지. 그죠? 복비받는 그런 예. 돈이 그 있겠죠. 쌀통. 건지. 그 쌀통이 뭐 좀 다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쌀통 생각하면 옛날에 그 뭐 신일 쌀통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집 그래서 쌀통. 이렇게 딱그 버튼 누르면 쌀 이만큼 나오고 하는 예. 거. 그거 이제 생각했는데 그건 80년대 아니고. 얘기하네. 그건 아니고 요새 시주함 그런 쌀통 같은 거. 없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네. 5천만 최소 5천만 원을 한 번에 줬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너무 놀라운 대목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할 때 5천만 원 정도를 줘야 큰 기도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작게 살았나 그래서 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렇죠. 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누가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볼 수 관봉 없는 관봉 형태로 형태로 줬는데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소리죠, 그뭐 진짜. 이따 얘기하겠지만 6,200만 원짜리 그 엄청나게 목걸이. 비싼 목걸이 이것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기도비로 한 5천 정도 받고 많게 받으면 한 3억 정도 받는 분이라서 뭐 6천만 원 정도 수준의 귀금속은 별거 아니다. 잃어버렸으면 땡치고 뭐 찾지도 않는다.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분의 배포가 놀라울 따름이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뭐 튄 사람이 아니고 정치권과 연결이 잘 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야 이제 누군가가 기도를 했을 때, 그래서 저 이번에 뭐 어떻게 부장검사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오면 바로 그냥 이거를 뭐 누구 위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는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권력자한테 딱 가서 쭉 샤버샤버 해갖고 딱 받아주면 그거야말로 최고 기도지 뭐 그 이상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인 응답을 받는 응답. 거죠. 그죠? 예. 아. 실천하는 기도네. 그 기도면 아마 사람들이 막 뭐 1억 2억 줄 것 같아. 그쵸? 내가 이번에 뭐 가서 바로 전화하고 만나서 그쵸 메이드 별 하나 달 수 해주고. 있는데 네. 1억 못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본질은 네. 어쨌든 2022년 5월 13일에 나왔다. 그리고 관봉권이 나올
이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매우 특정되어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국정원이든 특활비 아니겠냐.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를 의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지금은 아무도 확인을 안 해주는데 저 어젯밤에 막 취재하다가 국정원 전직 국정원에 있었던 주요 간부였던 정치인께 물어봤더니 본인도 이런 식의 관봉은 본 적이 없대요. 5천만 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통째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 우리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원보다 더 윗선 대통령실에서 나간 관봉 형태의 기도비가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는 해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5천이면 이제 100장짜리 10묶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500만 원, 500만 원 네. 이렇게 해갖고 요만큼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요거가 원래 이제 조폐공사에서 그죠? 조폐공사에서 네, 한국은행 한국은행. 갔다가 네. 시중은행으로. 그죠? 시중은행 가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바로 아마 정부 부처로 가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특활비로 그렇죠. 그렇죠. 현금처럼 쓰이는 거죠. 예. 근데 이 뭉치가 바로 건진에게 갔다는 거는 적어도 시중은행 통해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정부 어느 부처에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그냥 시중에 뿌리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실 가능성이 뭐 거의 90%. 99%죠. 그럼 대통령실 그러니까 진짜 갔다가 간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권력의 정점 취임하고 사흘 뒤잖아요. 예. 근데 평상시에 누구한테 무슨 돈을 특활비로 준다고 특활비에서 일부를 뭐 떼서 아무개한테 기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형태는 해소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전달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압수수색했던 이거 기념인 거잖아요. 기념품이죠. 기념품인 일종의. 거예요. 예.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봉 형태로 건진에게 누군가가 전내면서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라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냥 맞아. 갖고 있다가 압수수색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념품으로 갖고 있던 이건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야, 이 예. 5천이 너는 이런 5천 못 받지. 그렇지. 이거 봤냐? 뭐 이렇게. 예. 이거는 저 대통령실이나 돼야 받는 거야. 예. 아 그러네요. 저도 예전에 그 한국은행 가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10,000원짜리인가 이렇게 10,000원짜리 4장인가가 이어진 거를 받았거든요. 안 자른 만 안 자른 원짜리요? 거. 네. 근데 그 뭐 결국 돈은 4만 원이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받은 느낌. 그리고 이제 안 잘랐으니까 신기한 느낌. 요걸 이제 자랑한 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겠네. 관봉 5천 딱 찍혀 있는 걸로, 한국은행 찍혀 있는 걸로. 근데 그건 이제 안 잘린 4만 원은 어떻게 써요? 그러게 그걸 어떻게 써요? 있겠죠.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있겠지. 집에 있어요? 그렇지 오, 안 쓰고 그러네. 보관하지 당연히. 기념품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나도 압수수색 들어오면 이제 그 바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야, 너 한국은행에 이 4만 원짜리 어떻게 돼 있는 거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보관하죠. 맞아, 그래서 안 쓰고. 썼구나.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비닐도 안 뜯고. 그대로 있다가 가끔 이제 이 폼 잡을 일 있으면 그렇지. 이렇게 보여주는 네.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이게 장사 수단도 되죠. 그렇죠. 건진 그렇지, 그렇지.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야 이거 누가 준 건지 알아? 그렇지. 뻔한 거지. 이거 신기해서 보면 야 네. 이게 관봉이 말이야. 이게 대통령실에서 온 거야. 네. 그러네. 이 5천만 원이 또 5억, 50억을 나왔겠네. 아 그렇지. 그럼요. 그러면서 네. 딱 폼을 잡으면 야, 네. 이게 바로 직통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뭐 얼마가 들든 이거 하나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장사 수단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면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네. 나왔다고 하면 이거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요? 국고 손실 그렇죠. 같은 걸 국고 손실 내지는 뭐 업무상 횡령 뭐가 돼도 되죠. 업무상 횡령. 네. 음. 뭐가 돼도 되지. 받은 사람은 준 사람이 김건희 씨예요. 예를 들면 네. 그 사람한테 업무상 횡령 얘기할 수 있어요? 영부인은 그러니까 그 업무상 횡령이 되려면은 그 업무에 종사해야 하고 네. 있어야 돼. 네. 업무 아니잖아. 영부인이 항상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네. 법적 그 지위가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업무가 아니니까. 없어.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우리가 방금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얘기할 네. 때 한 거 있죠. 공범으로 기소하면 되지.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을 할 때 공범해야 공범으로. 되죠. 남편 모르게 내줬다. 아니 경제 공동체잖아요. 남편 모르게 줬어. 남편 모르게 줬어도 아니 모르게 줬으면 네. 누군가 대통령실에 대통령 앞으로 오는 특활비를 누군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전해줬다는 얘긴데. 남편 옷장에 있던 걸 내가 아, 몰래 몰래 훔쳤어? 해서 줬어. 절도야 그러면. 절도. 부부끼리 절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같이 아. 사는 부부는 또 네. 친족 상대로가 내가 안 이 되죠. 법기술자다. 아. 내가 빠져나갈 조만간 김- 변호인으로 선임될 예정이에요. 김건희 씨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빠져나갈 법기술. 방법 완벽하게 아. 만들어 그 드리겠습니다. 받은 건지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뇌물이에요? 근데 네. 순수한 뭐 이른바 선물 내지는 기도비냐. 아 기도비. 아니면 그쵸. 어떠한 그 목적 내지는 부탁이나 청탁이 청탁이 있었느냐에 있었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 특활비라는 거를 알고 받았으면 뭐 네. 횡령 내지는 국고손실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겠죠. 아는 여기 지금 아는 혐의가 다 나왔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 아니,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네. 그다음부터 이제 죄명 아.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댓글에 네. 점유이탈물 횡령죄 뭐 이런 뭐 것들. 횡령 국고손실 그 뭐 좋은 다 돈 나왔어요. 이게 하는 거고 이 사람들아. 네, 그렇게 지금 관봉권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목걸이. 네. 통일교 2인자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다. 이거 갖다 드리라라고 하면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니 이게 반클리프의 나펠 요거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띄어 읽는 거예요? 반클리프 선생하고 네. 아펠 선생이 아펠. 아, 같이 뭐 한 거 같죠. 반클리프 선생과 아펠 네, 선생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브랜드 협업 네. 브랜드예요. 근데 이게 6천만 원씩이에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네.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아크로비스타를. 건진 법사는 나 잃어버렸어. 자주 있는 분입니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누가 돈 준 것도 잃어버렸고 목걸이 받은 것도 잃어버렸고 6천이든 뭐 1억짜리든 다 잃어버린다 이거지 이분은. 그게 이제 6만 2천 원짜리라면은 뭐 어쩌다가 진짜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 네. 네. 근데 그게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남이 준 건데. 통일교의 간부가 네. 이거 영부인 전해주세요라고 해서 받아놓은 거를 잊어먹는다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검찰에 예전에 계셨었으니까 어떤 혐의자가 와서 뭐 이제 자꾸 뭐 받은 건 확실히 있는데 당연히 잃어버렸다고 그래. 난 모르겠어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아니 증거를 찾아야죠. 근데 안 나와. 그 목걸이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네. 그 받았을 거로 생각되는 사람의 주거지, 사무실, 차량 거기 압수수색해요?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압수수색하고 불러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 뭐 이제 압수수색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가? 아니 알아서 이미 어떻게 했을 수도 있죠. 뭐 논두렁에 버렸건 뭐 어디다 버렸지 네. 않았을까라고 믿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버렸을까요? 난 어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맡겨놓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만약에 받았다면 네. 맡겨놓겠죠. 그걸 예. 6,200만 원짜리를 그냥 버린다고? 그냥 최은순 저는 씨. 주변에 네. 그러니까 엄마 집이 됐든 뭐 네. 오빠 집이 됐든 동생 집이 됐든 말레이시아 막내 동생 집이 됐든 다 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안 버렸을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맡겨놨을 가능성도 높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전반에 대해서 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뭐 어디다가 숨겨놨 뭐 땅을 파먹고 숨겼을 수도 있고 워낙 뭐 사회 활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 어디에 숨겨놨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죠. 금속 탐지기를 갖고 양평 근처를 이렇게 금속 탐지기요? 네, 돌아다니면 뭐 나올 것 같아. 이것도 금속 탐지기에 걸려요? 왜냐면 금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이게 뭐 다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귀금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금속 탐지기 무조건 나오죠. 아니 그 양평에 칠면조 목에 걸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건 그 생각은 못했네. 이건 역시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그때 음. 근데 디올백 사건이 있었을 때 결국에 기소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받았다면 기소 안 할 수는 없죠. 하긴 청탁금지법으로 그럼 아니 최소 그거거나 아니면 뇌물죄지. 뇌물? 아니 아니, 그 사람이 네. 통일교의 전 간부가 네. 건진에게 이거 영부인한테 전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뭔가 부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대가 없이 6,200만 원짜리를 준다고? 영부인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물 드렸습니다. 통일교에서. 근데 바로
주는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 아쉬운 거를 얘기를 했겠죠. 예, 뭐 독대가 실제로 있었으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얘기를 당연히 했겠지. 그렇겠죠. 2027년 대통령 임기를 거론하면서 그때까지 네. 무언가를 아. 완수해야 된다. 근데 통일교의 핵심 현안이다라는 음. 거니까 그게 뭐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통일교의 이제 핵심 2인자라는 거잖아요. 네, 세계 네, 본부장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탁과 뇌물성으로 이거 영부인한테 전달해줘라고 건진을 다리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뇌물이고 청탁금지법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다 처벌할 수 있지 않나 네, 싶은데요. 네, 예. 아 그리고 뭐 대가라는 게 요즘은 예전처럼 그냥 이거 저 어디 땅 좀 풀어주세요 1억 드릴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뭐 1년 지나 2년 지나 아니면 미리미리 쌓아놓고 나중에 보험처럼 한 번에 탐목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냥 받은 거 자체를 처벌해야지 뭐 그 대가가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했는지까지 다 입증하는 거는 오히려 그 범죄를 더 키우는 거죠. 키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합니다. 그럼 요건을 바꿔요?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네. 다 무죄 나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구성 요건을 보면. 대가성 없이 밥을 한 번 살 수는 있겠지. 네. 그것도 뭐 너무 비싸지 않은 거는 평소 먹던 거를 그냥 야 둘이 밥 먹고 야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할 수는 있겠죠. 5만 원까지 인정. 5만 원까지. 네. 한 끼당. 3만 원까지 하려고 그러고. 보리굴비까지 인정. 보리굴비. 네. 근데 6천만 원 넘는 거를 아무 대가성 없이 준다?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말도 안 되죠. 되죠. 자, 하여튼 그래서 네네. 지금 김건희 씨는 조사를 이제 곧 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조사. 요건으로 조사가 임박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지금은 이제 공천 개입 공천 개입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관련자들을 거의 다 이제 소환을 했으니까 다음 순서는 김건희 씨 아니겠느냐 이렇게 기다려 보는 김건희 것이죠. 씨는 지금 이 뭐뭐예요? 일단 주가 조작 있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 뇌물 관련된 거 요거 있을 수 있고 또 있나요? 뭐 특검 같은 거 하게 되면 양평 아니 그 양평 아, 양평, 고속도로도 양평. 있고 아, 양평 있고. 많죠. 너무 많죠. 아 너무 많아요 또. 아니 근데 명태균 관련한 수사는 네. 그 홍준표 후보의 최측근 최모 씨가 지금 출국해 있는 상태고 뭐 아. 대선 끝나야 돌아올 거다 그랬다는 거잖아요. 예. 주변에 저는 출국 금지를 안 해놓은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그거 일이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주요 관련자 출금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 전달했다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납 뭐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도 예, 있고 예, 핵심 관계자인데 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출국 금지를 안 한 건 왜 그래? 검찰이 이거는 법무부에 뭐 이렇게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하죠. 경찰이나 검찰이 신청하죠. 예.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진정성 도망가라고 의심 유도한 받는 거지 뭐. 봐줄 빨리 가라 결심. 나가라. 진짜. 아니 봐줄 결심을 하지 않는 한 네. 이럴 수는 없는 안 거죠. 잡을 결심? 그러니까 그렇죠. 마치 그 즉시항고 포기하는-거나 네. 최용희 씨가 출국할 수 있도록 그냥 출금조차도 안 해놓는 거다. 그리고 그 김성훈 경호차장 마지막 4번째 구속영장 청구 영장 실질심사 하는데 검사가 안 나가 버린다거나 네? 이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봐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윤 씨 내외를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 조직이 뒷배가 돼서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저 파면된 이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최모 씨가 출국한 건 최근이잖아요. 네. 예. 이달 14일 날 출국했다고 하니까 최근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출금을 안 걸어놓고 있었다는 게 사실은 일부러 도망가라고 유도한 거 외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의혹들이 막 있으면 당연히 출금 걸렸을 줄 알고 비행기표도 못 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안 알려주잖아요 본인한테. 안 알려주죠. 그러니까 나가다가 당신 출국 금지요 하고 이제 어디 쓱 데려가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공항에 나갔다가 출금 조치된 사실이 드러나서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거는 누가 알려줬나? 그러게요. 지금이라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라는 의심도 가능한 거죠. 네.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뭐 홍준표 후보 얘기 나온 김에 국힘 저
네. 경선 얘기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김건희 씨 하나 더 하려고. 하나 뭐죠? 마지막입니다. 네. 주가 조작 네, 관련자들 오늘 고발된 거. 금감원에서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 관련자들을 고발했는데 네. 검찰에 넘겼는데 김건희 씨는 빠졌습니다. 대상에 네. 포함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늘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알아봤다는 취지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하지 마라. 김건희, 이종호 이 사람들의 연관성을 확인 못했다. 우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계좌들을 다 봤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뭐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7개월씩 붙들고 있을 게 아니고 진작. 한 달 이내에 고발을 했어야지 진작에. 아니 왜냐하면 삼부토건 전 회장 그리고 사실상 지금 회장 이 관련된 거는 눈 감고도 알아요. 아니 당연하지 그거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주식 지분이 바뀐 게 공시까지 되는데 저희도 알겠어요. 그거는 그걸 누가 몰라? 그건 금감원이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거기 고발하고 사실은 이종을 비롯해서 뭐 김건희 이런 사람들은 고발 안 할 것 같으면 왜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냐고요 이거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은 소리를 하랍니다. 아니 그리고 주가 네. 조작을 하는데 김건희, 이종호 실명되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말이 성실하게 된 계좌가 성실하게 예, 나는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였습니다라고 정국민에게 공표할 일 있겠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초반에 작년에 네. 이 그 3분의 1 체크하고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안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뭐 그래봐야 검찰이 수사를 했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조처라도 책임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모르겠어 배째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금감원장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이거는 대놓고 그냥 우리는 봐줄 거야. 왜? 그 나한테 금감원장 시켜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 은혜 갚은 까치가 되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저 사의 표명하지 않았었어요? 이복현 금감원. 그건 상법 상법 개정안, 개정안 네. 관련해서 그게 거부권 행사되면 직을 던지겠다고 했죠. 네. 네. 그래서 그때 그만둔다고 했는데 사표 했는데. 수리가 안 된 거죠. 그래 계속 그냥 하는 거예요? 사표를 낸 적이 있나요? 사의 표명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근데 그랬지. 요새는 발표만 하고 사표는 발표만 하고요 그래요? 실행을 안 해. 요즘 예. 그래요 또? 그랬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이거는 발표만 한 거지 내가 정말 지명한 것이 지명한 아니다. 것은 아니다. 아니 우리 트렌드네요. 저 댓글도 그게 보면 새로운 트렌드예요. 슈퍼챗 쏘겠다는 사람 많은데 실제 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비슷합니다 다. 네. 네. 말만 해. 아니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어차피 임기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가요 이제? 예, 예. 4월 말이 끝나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5월 초인가 뭐 하여튼 며칠 안 남았다. 예, 며칠 안 남아 한 달쯤 남았어요. 그래 하세요. 그럼 뭐 네. 남은 거 하지 뭐. 자 이제 국민의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강으로 추려진 국민의힘 경선에서 후보들이 오늘부터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 이어질 토론의 대진표를 짰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이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김문수 그렇습니다. 요 조고 내일이 이제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요 네, 데스 매치죠 이거. 데스매치.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목했고 홍준표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는데 네. 이건 그럼 한날 한시에 하는 것이니까 최대 3시간까지를 그냥 두 사람이 계속 붙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언제죠? 토론회 시간이? 시간 예. 그게 글쎄요. 중요해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딴 사람 몰라도 홍준표 후보는 중요해요. 점심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이에요? 아니 점심도 점심인데 네. 오후나 저녁 때 가면 컨디션이 많이 좀 다운되는 측면이 있어요. 화가 많이 나나요? 이거? 그래서 더군다나 3시간 연속 토론회면 못 견디네. 시간이 만약에 저녁 때 같으면 네. 약간 많이 다운될 거예요. 아니 오늘 취재 편의점 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느닷없이 그 명태균 씨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방송 라이브 중에.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지금 해서 보석돼서 풀려나 있죠? 네, 뭐 계속 조사받고 있는데 네. 검찰 경찰을 오가면서 네, 네.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고소고발 사건이 많아서 근데 네. 요거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네. 네. 그 한동훈의 토론 스타일은 여성형 언어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오늘 지하철에서 영숙이를 만났어. 그러면 남자들은 그래 끝 이런데 한동훈 스타일은 영숙이를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으면 한동훈이 이길 거다.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말릴 거다. 홍준표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오히려 계속 끊임없이 뭔가 예, 계속 이렇게 캐물으면서 예.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사실 경험 뭐 이미 정치 경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런 또 대선 후보 토론이나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무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던데. 아니 그렇긴 한데 그것도 컨디션이 정상일 때는 그런 실력 발휘가 되는데 이게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이제 체력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상태면 그런 장점을 살리기가 쉽지 않죠. 나중에 막 시간은 신경 4시라고 합니다. 시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후 4시. 4시라고 오후 합니다. 4시. 아 그래요? 저녁은 아니네요. 그래도. 4시부터 7시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 근데 후반부는 당 떨어지기 좋은 시간인데. 아니, 중간에 쉬는 시간에 초콜릿도 먹고 하시겠죠. 한번 이건 지켜보도록.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이게 쭉 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마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늘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아마 그렇겠죠. 좀 공격적으로 변할 무리수를 확률이 두거나 아주 과하게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막판에 아마 말실수 내지는 약간 화를 낸다. 도그 파이팅, 개싸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그 막판이 파이팅. 재밌을 거다. 막판이. 이거 막말 막 나올 거다. 이 막판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네. 기상 예보가 왔다리 갔다리 약간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어제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원색적인 인신 공격을 했잖아요. 홍준표 네, 후보가 그래놓고 또 막 잘생겼다고 어제는 얘기를 하고 페이스북에는 뭐 오세훈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막 그런 얘기 비판- 됐었나요? 페이스북에 막 그런 걸 올렸었어요. 오세훈처럼 잘생기지. 않았으면서 뭐 막 그랬는데 네. 또 바뀌어가지고 그러고 또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하려면 이준석이랑 단일화를 해야지 무슨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냐라는 네.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오늘인가요? 어제는 한덕수까지도 포함해서 단일화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이게 매 순간마다 입장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것 같다. 그거는 전략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홍준표 어. 후보가 네, 그러니까 특히 2차부터는 이제 당원 투표가 50%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홍준표가 당의 후보가 됐다가 단일화가 아예 무산되고 한덕수는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뭐 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표가 갈리거나 이른바 단일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안 날 수도 있겠다고 하면 단일화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보이는 김문수 쪽으로 표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속내는 정작 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면 단일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지금은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열어놓는 자세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요. 경선용이네요. 예, 예. 네. 그러나 막상 후보 되면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입사치. 거죠. 후보로 확정되면 한덕수 당시로는 출마를 했으면 전 총리가 되겠죠.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뭐 완주할 수 있으면 해보든지. 그 정도. 어차피 뭐 대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3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하나를 다 이제 따져보게 되면 지목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받아서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김문수 후보 찍어서 한번 하는 거 말고는 기회가 없습니다. 약간 사랑의 짝대기가 너무 일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나는 널 찍었지만 나를 찍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어떡해. 사랑의 짝대기가.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도 기왕 우리가 돈 내고 경선에 나왔으면 최대한 이 분량을 많이 확보하는 그렇죠. 것이 좋은데 제일 좀 안타깝게 됐다. 자기가 너무 센 후보여서 다른 후보들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어떡해. 어떡해. 그건 아닌데. 난 약간 안쓰러운데.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뭐 너무 네. 본인이 이제
너무 세서 사람들이 네. 나를 나를 안 찾는 것 같다. 네. 내가 너무 세서 피하고 네. 싶어서. 그다음에 네. 아무튼 탄핵 찬성파끼리 붙은 적은 없고 지금 보면 반대파끼리 붙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은 다 한 번씩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경선은 정말 썸씽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탄이냐 반탄이냐 정말 너무 오랫동안 네. 이 이슈만 가지고 진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것만 가지고 하니까 그냥 막말 경선 대회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생머리 나오나 안 나오나, 뭐 보정석원 나오나 안 나오나, 바퀴벌레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자극적이나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저 소리를 끝까지 듣고 있어야 돼?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전직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 대한민국의 대표 보수 정당이기도 하고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정말 지지하고 싶지 않겠다. 저렇게 한심한 작태를 범하는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고 받게 되고도 말할 수가 없겠다. 여론조사에서도 무당파로 빠져서 저 국민의힘 지금은 지지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건 이제 조금 뭐 다른 후보들은 뭐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다 알겠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찬탄파 쪽이잖아요. 찬탄파 포션이 어느 정도 당이든 뭐 아니면 무당식이든 있을 텐데 그러면 찬탄에서 내가 그래도 뭐 반탄파 표를 내가 가져오기 어렵다면 찬탄파 중에서 한동훈을 차라리 찍어서 내가 한동훈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찬탄 표가 나한테 올 거니까 본인 표 생각을 한다면 안철수는 한동훈을 찍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겠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를 찍은 거는 무슨 전략일까? 아마 그 홍준표 안철수는 그 전에 이제 대선 토론회나 이런 데서 붙은 적이 있고 네. 김문수 안철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제가 봐도 네. 어차피 찬탄 반탄을 갑자기 뭐 저쪽 거를 확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 이게 탄핵에 찬성한 표 중에 내가 한동훈 후보 거를 많이 갖고 와야 그렇죠. 적어도 결선에 올라가는 네. 거잖아요. 그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이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그랬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1등 후보라고 생각을 해서 1등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건가?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1등 후보를 공략하는 전략도 되지만 지금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심의 바다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자라는 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후보인 김문수를 놓고 공격하면 자신의 표가 더 모일 수 있겠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아주 너무 마이너한 문제긴 한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치 생활 벌써 이제 한 10년 14년. 14년이에요. 꽤 했잖아요. 그러면 대중을 상대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명료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약간 좀 전달력에서 많이 좀 최근에 오히려 더 그런 그쵸? 모습이 자주 보이죠. 그러니까 발음이나 뭐 이렇게 발음이 세거나 말을 좀 더듬거나 이런 모습이 그 전보다도 좀 더 자주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스피킹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매우 마이너한 문제. 네,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기 네네. 정치 근육이 네. 점점 늘어나고 저는 아주 예전에 서울시장 출마 결심했을 때부터 취재를 했으니까 그땐 진짜 신선하고 그 시골 의사 박경철 씨하고 같이 아, 토크 맞아, 콘서트 맞아. 할 때 진짜 시민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 네. 그때의 신선함이 새 정치로 가면서 점점 빛을 잃어가더니 이렇게 지금 뭐 되었다. 여기까지 왔다. 네. 그 이 와중에도 굉장히 신선한 거 하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일관성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경선도 부정선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네. 나경원 후보가 탈락했다는 건데 와. 나경원 후보는 정상적으로는 절대 탈락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 사실상 조작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성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 이미 4명 통과제 명단 만들어 놓고 이게 조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경선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와. 여기까지만 논평 들을까요? 아니 그냥 뭐 길게 할 네. 거는 없고 네. 황교안 전 총리를 이렇게 보면 국무총리 출신도 별거 없어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공안검사 공안검사 출신. 아니 근데 무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까지도 지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도 있죠. 네. 사실. 근데 보면 참 아, 솔직히 진짜 멀쩡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멀쩡 너무? 중후하시죠. 네. 네, 정말 중후한. 색소폰도 네. 잘 네. 부시고. 와.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도 또 특이한 소식이 저는 계속 지금 다 새로 보는 장면들이니까 네. 그냥 이제 있는 대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네. 어제 경기도 평택 한미연합사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아. 일단 평시입니다. 연합 뭐 한미연합 훈련 훈련이 있는 기간이 기간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갔어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한덕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아. 군번까지 121 군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매우 정치적인데요. 네, 이거는. 총리실에서 이제 같이 갑시다 얘기했고 장병들이 We go together로 화답을 했다. 이고 투게더. 어디로 예라고 간다는 얘기일까요? 합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군부대 방문하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으로 그죠 대선 행보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안 그래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광주에 자동차 공장 가서 작업복 음. 입고 울산에 조선소 가서 안전모 쓰고 평택 미군 기지 가서 나 육군 병장 출신이다라는 얘기하고 노골적인 대선 행보인데 하여튼 그 확실한 공무원 징계감입니다. 다음 주쯤에 어떻게 저 현충원도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거는 사퇴를 하게 되면 바로 가겠죠. 그렇죠. 퍼스널 사퇴하고. 컬러 먼저 한번 진단해야 되지 않을까? 퍼스널 그러신다고. 네, 기본 아닙니까 오렌지로? 이거. 네. 쿨톤인가? 네. 아 왜 자꾸 오렌지라 그러세요? 아니 오렌지 입어가지고. 네. 야, 그래 뭐 이건 뭐 누가 봐도 대권 후보 이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고 나오겠다는 얘기죠. 나오겠다는 얘기죠. 예. 이건 뭐 별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만한 게 그렇죠.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언- 총리실에서는 언제 이렇게 나와? 얘기했어요. 거리 상황에서도 안보 태세가 흔들림 없다는 에이.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됐어, 대권 행보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오늘 하나 또 재미있는 장면이 네. 있었는데 시정연설, 추경 시정연설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했죠? 갔습니다. 예,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네. 했는데요. 이게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46년 만에 있는 시정연설이라고 하네요. 네. 윤석열 아, 전 그래요?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 이거 처음이에요. 대통령 아니. 아니에요? 최규화 권한대행 최규화. 시절에 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그러네. 젊은 분들은 이름이 생소할 거예요. 네. 국사책에서나 보는. 최규화 총리가 아, 이제 권한대행 80년 시절에 뭐 이때인가 보다. 예, 그 시정연설을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이. 아, 아니 근데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대정부 질문엔 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권한대행이라고 하면서 총리로서 출석해야 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엔 안 나와요. 대정부 질문은 총리나 하는 거니까. 아, 나는 이제 대통령이니까. 권한대행. 나는 대통령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정연설은 네. 그게 46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네. 오늘도 원래는 민주당이 막 야유하고 뭐 그만둬라 어쩌라 막 이게 소리 지르면 네. 그걸 가지고 또 예컨대 이제 그 소란행위를 뭐 문제사고 사이가 박해받는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미리 간파하고 오늘은 침묵 시위로 아, 네. 그래요?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분은 많이 아쉬웠겠다. 네. 예, 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도 저기 신장식 의원 등이 또 소리는 질러줬습니다. 네, 아, 환영을 소리 한번 질렀대요? 했다고 네, 합니다. 환영식을 네. 좀 해줬기 때문에 혼자서? 네,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아. 네.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계속 탄핵 유도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안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해달라고 그렇죠.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도 했는데 안 안 해줘. 해줘. 이래도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급기야 시정연설 나와서 충돌 좀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아, 탄핵 마려워. 딱 그거지. 네. 그거 지금. 그런데 네. 그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 그리고 LNG하고 조선 관련해서 뭐
지금 미국 가 있는 협상단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야 빨리 나 탄핵해. 안 그러면 나 할 거야 이거 진짜. 미국하고 합의할 거야. 나 나라 망치는 거 보고 싶니? 그러니까 빨리 탄핵 좀 해줘. 빨리 해줘 하고 있는데 아니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춘대.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흑자였는데. 미국과 관련해서 흑자인데. 흑자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 균형 맞추면 어떻게든 흑자를 싹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수입을 확 늘리든지. 아니면 싼 값에 손해 보면서 팔던지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나라 권한 대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할 거야 나 이거. 그러니까 빨리 이래도 안 해? 탄핵해라. 이래도 탄핵 안 할 거야 정말? 나도 시간 별로 진짜.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6월 3일 전에 아니, 빨리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가장 웃기는 사람입니다. 한덕수. 네. 근데 우원식 의장이 그 한덕수 대행을 겨냥해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박균택 의원이 피켓을 들고 저항할 만한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 인터뷰 때 이야기하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했어요. 야속하겠어요 민주당이. 그렇죠. 난 요 상태 아예 무시를 하니. 이 상황에서 더 짜증나는 거는 또 집에서 가만 또 이게 상황 보면서 머리 빗고 계실 최상목 아, 전 권한대행 전권한. 또 이제 저 올라갈 생각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내 집에는 차례인데. 없죠. 미국 가 있지. 이제 바빠요, 바빠. 이제 자기 이제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내 차례인데. 덕수 형님 또 내려가시면 내가 또 이제 대통령 한 달은 한 하겠네. 달 또 하겠네. 그러면서. 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자 그렇게 한덕수 권한대행은 시정연설했고요. 다음 뉴스 짧게 하나만 볼까요? 네, 이제 민주당 경선 상황을 짧게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요. 어제 두 번째 토론이 있었는데 기본소득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자, 이재명 그 후보가 기본 사회로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그거 지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요거는 그리고 또 개헌에 대한 견해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내란 종식은 개헌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일단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져서 사람들의 몫이 적어지니까 국가가 각 영역에서 좀 보장해주는 그런 보편적인 기본 사회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좀 성급하다.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절대 빈곤선 이하에 있는 국민이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내란 종식의 완성은 저는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이야말로 계엄을 또는 내란을 항구적으로 종식하는 가장 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그 개헌된 그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여유를 둬도 괜찮겠다. 일단 경제 민생 문제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개헌에 대해서도 그리고 기본 사회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충돌 정도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요 정도는 그냥 온화한 뭐 다양한 간담회라고 얘기했어요. 간담회. 네. 그러니까 토론회가 아니고. 김동연 후보가 어제 이게 뭐 우리가 토론회인지 간담회인지 잘 모르겠다. 간담회를 하는 것 같다. 어차피 이제 압도적이니까 뭐 새 정부에서 우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손도손 뭐 형님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논의를 한 건데요. 저는 기본 사회와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회복이 라는 것을 먼저 캐치프레이즈로 걸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파이를 늘리는 게 먼저다. 왜냐하면 기업이 너무 어렵고 뭐 완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골목 상권 요새 보면 막 동네 다녀보면 문 닫은 상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민주당 새 후보는 대체로 그 문제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제 2024년도 한국의 중위소득 평균을 내보면 1인당 228만 4,450원이에요. 네. 그리고 4인 가구로 하면 572만 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그
저희가 한 900만, 네. 그러니까 한 1000만, 5분의 1 아, 정도가 100만 원 이하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러니까 중위소득까지도 못 오는 거죠. 중위소득의 절반을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10% 정도가 절대빈곤층에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가족들 다 끌어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 그런 네네네. 가장들의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뭐 비전을 좀 마련하는 게 맞지 않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근데 이런 토론 같은 거 하면 항상 개헌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은 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늘 많았던 것 같고 또 하는 쪽에서는 야, 개헌한다고 해서 그거 다 포기하고 뭐 개헌만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개헌도 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늘 이제 부딪혔던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좀 반복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과거처럼 세게 부딪히진 않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28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 그러니까 보통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면서 네.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은 3년만 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러서 4년 주기로 이렇게 하자는 내용인데 그건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위험한 거죠. 그거는 대선과 총선을 같이 실시하면서 권력을 한쪽으로 다 몰아주고 몰빵 되는 거죠? 몰빵하는 식으로 매번 하자는 건데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 관련해서 막 취재해봤더니 네. 대체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음 대선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죠. 아 그래요. 일단 이번에 임기를 줄여놔야 이제 본인들의 출마의 길이 열리니까 이제 그런 내심에 그런 생각들이 없지는 않더라라는 말씀을 아니 전해드리면서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건 그렇죠. 개인적인 욕심인 거고.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으니 네. 아, 다음 판에 3년 후에 또 도전할 수 있게 그때 이제 개헌 핑계로 하는 건데 네. 진짜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 당연하죠.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은 그 국회는 입법부고요.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행정부잖아요. 그러면은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선거 시기를 맞춘다 하면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맞추고 그다음에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는 그렇죠, 총선은 그렇죠. 별건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심판 성격이 맞는 거지. 2년 간격으로. 그렇죠. 이렇게. 근데 네. 그거를 동시에 섞어버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조치를 딱 하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정확하게 그쵸. 딱 그 중간에 선거하고. 중간 선거를 하잖아요. 네. 내년도 11월이 중간 선거가 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어제 김경수 후보가 한 얘기 중에 그 뭐 100일 안에 이거를 끝내야 된다라고 김동연 후보가 얘기를 했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세력하고 같이 개헌할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올해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이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강하게 이렇게 뭘 못하는 거는 원래 그냥 의견들이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강하게 들이받았다가 내 뒤에 일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걸까요? 왜냐면 지지자들이 이제 아니 지금 90.85% 아니 들이받아서 뭐 변화 가능성이 있어야 없어요. 들이받는 거죠. 5%야지 5.12, 5점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김경수 캠프만 하더라도 취재해 보니까 영남에서 이렇게 안 나올 줄은 몰랐대요. 그래도 아. 영남에서는 두 자리 찍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안 돼서 우리 당에 친노가 어디 있고 친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당은 다 친명이에요. 이렇게 그 캠프에서도 얘기를 할 정도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이렇게 딱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중간에 버퍼링이 엄청 심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인터넷 비교원 광고를 안 해서 이렇게 오. 버퍼링이 심하다는 야. 썰이 제기됐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저는 김용남 의원님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네. 진짜 이런 분이 없습니다. 이런 패널 그렇습니다. 출연료 더 드려야 됩니다. 기분이 오늘 뭐죠? 좋으신 말씀. 짜고 오신 것 같은데. 예, 광고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원금이 적다 그런 증거를 조금이라도 발견하셨다, 징후를 발견하셨다 하면 바로 인터넷 비교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여러분께 바로 쏴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0만 원, 그리고 핸드폰 48만 원, 핸드폰이 50만 원, 또 정수기 30만 원 해서 총 128만 원의 혜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원금은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요. 365일 언제나 휴일도 상관없고 새벽 2시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하셔서 인터넷 바꿔주세요 하면 아마 받는 분도 잔뜩 졸린 목소리로 알았어요. 128만 원 이렇게 아마 전화를 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고만 하지 말고 너네나 바꿔라 버퍼링 뭐냐고 하시는데 저희 문제가 아니고 유튜브의 문제인 것으로 지금 저희 파악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의 문제라도 다 저희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맞습니다. 유튜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죠. 맞습니다. 예, 그런 핑계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야, 윤석열 진짜 대단하다. 정부보다는 100만 배 훌륭하네. 예,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멈춰야 됩니다. 네. 예. 벅스가 여기서 스탑하나요? 자, 복수가 그렇게 민주당의 경선 상황도 봤는데 민주당 경선은 아주 많은 관심을 받기는 뭐 처음부터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예, 쉽지는 않네요. 아니 모든 방송이 지금 1시간 방송하면 한 55분은 국힘 얘기하다가 예. 마지막에 민주당 잠깐 언급하고 끝나고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내용은 좋아요. 그래도 사회대개혁 의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싹 다루고 있어서 외교안보 문제까지 다루고 네. 있어서 뭐 볼 필요는 있다. 아. 네. 근데 참 잔잔하다. 보면 좋은데 근데 틀어놓으면 잠이 좀 온다. 약간 저 국민의힘은 화가 나서 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경선은 넷플릭스의 그 다큐 느낌. 예. 예, 보면 참 좋고 예. 배울 것도 많고, 예. 근데 잠은 살짝 오고, 예. 근데 국힘은 임성한 작가 뭐 이렇게 아, 그렇죠. 드라마 같은 네, 그렇죠. 김치로 뺨 때리는 수준. 김치사대기. 네. 아, 내가 저만아 왜 어머니야? 찍으면 전혀 몰라. 그렇죠. 그런 흥미는 있는 작품이 바로 양당의 지금 현재 경선 토론 상황이다라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겠죠? 이 정도? 네. 예, 우리 네. 최은경 기자님 괜찮을까요? 예, 예. 네, 항상 우리 최은경 부장님한테 마지막에 어. 허락을 받습니다. 아니 전 더 진도를 막 빼고 싶은데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니까. 네. 예, 아시죠 우리 팀장님? 네. 네, 우리 최은경 좋은 팀장님. 말씀 많이 한다는 건 별로 잘 못했다는 얘긴데. 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더 해야 된다는 우리 얘기. 장르만 아닙니다, 여의도에 네. 아 그 총 책임자입니다. 총 저분. 디렉터예요. 네. 아니 지금까지 다 섭외는 PD 욕하고 오디오는 오디오 감독 욕하고 자막은 작가 욕했는데 이제 그 욕을 다 제가 먹어야 되잖아요. 다 네. 합쳐서 최윤경 기자님한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버퍼링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 예. 아, 나서셨구나. 네, 잘 돼도 최윤경, 못 돼도 최윤경 탓입니다. 네. 저는 자, 오렌지라서 오늘 뭐 개혁신당으로 갈아타시나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알부민색입니다. 장르만 알부민색. 여의도 알부민색. 알부민색. 네. 알부민 레드. 그러네, 아, 진짜 알부민. 알부민 옐로우라고 따로 색깔이 있어요. 자, 여러분 최 아니고요. 최윤경. 최소할 때 최윤경. 예, 그렇게 오타 없이 악플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최윤경 밑에서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